안녕하십니까. 플레드의 뉴 고수 비급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IT 업종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배웠고요. 자, 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 조금 넘어가서 화학 업종 쪽, 석유 화학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5분 동안 석유 화학 업종을 전부 다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특성들을 좀 알아놓자 이거죠. 그래서 뉴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리포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TV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게 뭔 얘기인지는 적어도 좀 알아듣도록 용어에 좀 익숙해지자.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유 화학 업종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은 IT 아니면은 자동차 이게 먼저 나올 줄 알았었는데 석유 화학 업종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화학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업황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좀 보자 이런 차원에서 석유 화학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석유 화학 업종은요, 업종의 특성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복잡해요. 왜냐하면 원유를 가져다가 이것을 이제 막 끓이는 거죠. 막 끓여가지고 이거를 막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많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스마트폰 그 반도체죠. 반도체 공정 이런 거 보면은 뭐 전공정, 후공정 나뉘어가지고 증착 장비네 뭐 하여튼 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화학 제품들은 쓰이는 쓰임새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화합물들이 새로운 어떤 물질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학업종의 특징이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대규모 장치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장치산업이라는 특징, 그러니까 이거예요. 장치산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뭐냐면 장치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어떤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좋은 것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다른 후발 업체들이 이제 선도 업체들만큼 따라가려고 한다면 뭐 여태까지 투자한 것들을 한 번에 때려박아야 되니까 이런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반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산업, 이런 장치 산업의 특징이 이거예요. 생산 라인들을 대규모 투자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반도체 디램 가격이 급락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휘발유의 공급 과잉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나프타의 뭐 어떤 공급 과잉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 뭐 가격이 급락을 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장치 산업의 이제 특징이 뭐예요? 공급이 많다고 해서 공급을 한 번에 줄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장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생산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장단점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치산업이다라는 요거로 좀 생각을 좀 하시고요. 특징을 보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뭐 하나하나 좀 공부를 좀 합시다. 뭘 보셔야 되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대규모 장치 설비가 필요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요, 그러니까 막 그 공장, 뭐 크래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정유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요. 그런데 그걸 수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율도 있고요. 수율은 이제 불량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제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느냐. 이게 이제 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고도화율, 특히 이제 정유업종에서는 고도화율 이거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공급 과잉이죠. 그죠? 우리가 화학업종 보면은 뭐 롯데케미칼부터 시작해서 뭐 금호석유라든지 만드는 것들은 다 달라요. 금호석유라든지 아니면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SOL, GS 뭐 화학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국내에서 다 저걸 하지 못해요.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국내는 완전한 뭐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량들을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수출이 제일 많이 되는 쪽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에 따라서 이 중국 경기에 따라서
이제 그 주가가 결정되는 거죠. 수익이 이제 들쑥날쑥하니까 이게 이제 뭐 몇 년 단위로 이제 사이클이 돌아온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전통화학, 그러니까 이따 보여드릴 텐데 뭐 나프타라든지, 그죠? 아니면 에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화학 제품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어떤 전통적인 화학보다는 뭐 정밀화학 쪽의 시장들이 점점 커져요. 이쪽은 완전히 저거죠. 과포화 상태,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밀화학, 예를 들어서 이제 LED 디스플레이 이런 데 들어가는 뭐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새롭게 시장들이 좀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밀화학 시장, 새로운 시장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아니면 여기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업체들이 향후에 수익률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석유 화학에 있어서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원유에서 나와요. 그죠? 원유에서 나오는데 참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략적으로만 좀 압시다. 대략적으로. 뭐냐면 원유를 정제를 합니다. 정제를 하면은 나프타라는 게 나와요. 이거를 과거에는 이제 영어를 나프타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납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납사, 영어죠. 이게 뭐 한자가 아니라 납사예요, 납사. 그래서 이 나프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리포트나 뭐 이런 거 볼 때 납사 가격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나프타, 원유에서 이제 나오는 하나의 어떤 제품이죠. 그래서 이 납사 이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나오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하고 나프타를 뽑아내는 거하고, 이게 크래킹이라고 그래서 막 끓여요. 원유를 끓이면 여기에 이제 끓는 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요것들은 그냥 제품화가 될 수 있는데, 이 나프타에서는 또 다른 크래킹 작업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분리를 하는 거예요, 나프타에서. 그래서 기초 유분이라든지 뭐 중간 연료, 수지 뭐 이런 것들로 쭉 진행이 되는데, 나오는 것들이 뭐 있습니다. 에틸렌, 올레핀,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방향족, 톨루엔, 자일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대략적으로만 알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뭐냐면 부타디엔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이 부타디엔은 뭐냐면 저거 만드는 거예요. 합성 고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 한 5, 6년 됐나요? 천연 고무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증설들이 막 됐어요. 그 합성 고무를 만드는 그 생산 라인이 증설이 돼가지고 막 금호석유 이런 데가 막 실적이 박살이 났었습니다. 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부타디엔 가격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서 앞으로는 부타디엔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유에서 나오는 거, 합성고무의 원료도 어디서 나온다? 부타디엔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필렌은 아시죠? 폴리프로필렌. 여러분들 필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벤젠, 방향족, 톨루엔, 자일렌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는데, 요 자일렌은 파라자일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것은 부타디엔 이쪽하고 자일렌 쪽입니다. 이 자일렌은 파라자일렌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파라자일렌이 고순도 테레프탈산 이걸로 바뀌어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 옷을 만듭니다. 합성 섬유를 만들어요. 합성 섬유를 만드는데, 이 합성 섬유는 이제 글로벌 경기, 특히 이제 중국의 경기, 소비 경기하고 이제 많이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들을 때 이게 다 이제 석유 화학 크래킹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류 작업, 증류 작업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제품들의 하나구나, 소재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정제 과정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제 방송 나오거나 그럴 때 한번 보시고, 제가 이거를 다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우리 방송 홈페이지 있죠. 뉴 고수비급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만세타임과 뉴 고수비급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화학업종, 특히 이제 지금 설명한 것은 석유화학 쪽이죠. 전통화학 쪽인데 이쪽 업종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제품별 스프레드가 중요합니다. 스프레드. 이 스프레드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을 텐데요. 스프레드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재료 가격에서요, 판매 제품의 가격을 뺀 거예요. 이 가격들이, 이게 이제 마진폭이죠, 마진. 그죠? 마진폭인데, 이 마진폭들이, 전부 다 이제 제품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마진폭들이 얼마나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싸졌는데 제품 가격은 그대로 있다든지 이러면은 마진폭이 개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적들이 늘어날까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느냐 줄어드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앞으로의 실적을 예측을 합니다. 근데 스프레드 확인은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뭘 보시냐면 그냥 그 뉴스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증권사 리포트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굉장히 좀 친절하게 이 화학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매일같이 뭐 데일리로 이 스프레드를 확인을 시켜줍니다. 아침마다 리포트를 내요. 그래서 화학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리포트 확인은 필수죠. 그거는 저도 확인 못합니다. 이거 정보 받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권사를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용어를 좀 기억을 하세요. 스프레드가 어떻게 확대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마진폭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마진이 증가한다. 스프레드가 축소를 한다라는 건 뭐죠? 축소를 한다라는 것은 그 차가 원재료에서 판매 가격을 뺀 이 차이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폭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 용어를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쪽은 좀 잘렸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스프레드, 제품 가격들의 스프레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LDP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플라스틱 중에 좀 연성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연성 플라스틱과 나프타의 스프레드가 뭐냐? 그러면 그죠? 이 나프타에서 LDP를 빼는데 이거의 스프레드, 이 마진폭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진폭이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된다? 계속 이제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마진폭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볼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틸렌 PVC, 그죠? 에틸렌과 PVC, 폴리비닐이에요. 폴리비닐. 요쪽 제품하고 에틸렌, 이건 에틸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야, 원재료. 그죠? 원재료와 이 제품 간의 스프레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보는 방식은 이렇게 봅니다. 이 마진폭이 줄었다가 올라갔다가 또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폭이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실 때, 증권사에 나올 리포트의 그래프를 보실 때는 요렇게 보신다. 요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유가하고의 이제 문제, 이거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화학주들의 실적이 올라가느냐, 정유주들의 실적이 올라가느냐, 이거는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재고로 가지고 있는 그 제품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원유들도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뭐라 그럴까요? 화학 업종의 실적과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요. 과거에 어떤 데이터들을 보니까 국제 유가 그러니까 뭐 WTI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WTI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국제 유가와 화학 업종의 지수, 그러니까 화학 업종의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정유주, 화학주들의 주가를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거의 정비례 관계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2006년부터죠. 6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까지 데이터를 좀 뽑아봤더니 어떻게 된다? WTI 유가가 뭐 예전에 2008년에 뭐 140달러 때까지 슈팅이 나왔죠. 이때는 뭐 파생 때문에 그래요. 파생 원자재 시장 때문에 그런데 이때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그죠? 화학 업종의 주가도 같이 내려오죠.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주가도 슈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요즘에는 뭐 주가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요즘에는 2012년 이후에는 유가가 계속 내려갔잖아요. 유가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뭐 20달러 때까지 내려갔는데 화학업종들 위해서 맥을 못 쳤잖아요.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뭘 뜻하냐 하면 국제 유가를요. 당장 오늘 올라갈 거다 내일 오늘 몇 프로 올라갔다 이거를 가지고 화학주에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뭐다? 국제 유가의 큰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을 보시고 화학업종에 투자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WTI 유가가
몇 달러죠? 6달러였나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50달러 때도 돌파를 했었는데, 이렇게 유가가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50달러 대를 다시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상승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긴 흐름에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화학업종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제품 가격, 그러니까 제품의 제품의 뭐라 그럴까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제품 가격들을 내가 좀 체크하기가 좀 싫다, 귀찮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만 보시라. 뭐 국제 유가는 적어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의 이슈입니다. 최근의 이슈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석탄 가격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유만을 생각을 해요. 화학업종을 보면은 석유만 생각하는데 석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석탄이. 석탄이 왜 중요하냐면 어디에 중요하다? 화학 쪽뿐만이 아니라요. 화학 쪽뿐만이 아니라 뭐 유틸리티 쪽이죠. 전력. 그죠? 전력.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뭐 시각들이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몰려가 있는데 사실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석탄입니다. 석탄. 그리고 석탄은 뭐냐면 이제 뭐 밑에부터 보시면 CTO, 그러니까 중국은 CTO나 CTP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1980년대 이때부터 이제 진출을 했지만 중국은 하나만 팠단 말이에요. 후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콜이죠. 콜. 이게 이제 석탄이에요. 석탄에서 올레핀을 뽑아내는 공장. 그러니까 제품 하나만 뽑아내는 공장. 아니면은 CTP라고 해서 프로필렌을 뽑아내는 공장. 이것이 뭘로 했냐면 석탄에서 뽑아냈었다고요. 석탄. 아니면 천연가스. 이런 쪽에서 뽑아냈었는데 최근에 석탄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따가 제가 그래프 보여드릴 텐데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요. 그 이유 자체가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갖고 중국이 석탄 생산량을 이게 너무 과잉이다. 그래서 석탄 채굴하는 양들을 줄였고요. 석탄 회사, 채굴 회사들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 여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이쪽 CTO라든지 CTP 설비의 원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프레드 확대, 그죠? 우리 업체들의 스프레드 확대가, 그러니까 마진폭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보시냐면 중국 주요 항구에 수입되는 석탄 가격의 추이라고 나와 있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해서 600 위안대에서 톤당 600위안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3배 이상 석탄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탄을 가지고, 올레핀이라든지 프로필렌을 만드는 이런 공장들의 원가는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의 이 가격들이 올라가면은요, 국제 시세가 같이 이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순수 화학 쪽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접하는 거예요. 정유업종입니다. 정유업종은 뭐예요? 석탄이 아니라 이제 원유에서 나프타라는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나프타를 막 크래킹을 해 가지고 저거를 하죠. 여러 가지 이제 부타디엔이라든지 아니면 에틸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끓였을 때 쭉 원유를 끓였을 때 나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휘발유. 여러분들이 자동차 내는 휘발유, 경유, 또 난로 때는 뭐 등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것이 이제 정유사.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유사 4개사의 과점이 돼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SK 이노베이션, GS, 그다음에 S-오일, 현대 오일뱅크 이렇게 과점 상태를 하고 있어요. 시장은 이제 완전히 양분을 하고 있다는 거 다들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데 정유 설비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고도화율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고도화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도화율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싱가포르의 복합 정제 마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싱가포르 복합 정제 크래킹 마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진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한다? 이것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 찾아보시면은 아침마다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친절하게 이제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요거 참고를 좀 하시고요.
중요한 것이 복합 정제 마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합 정제 마진이 이제 확대가 되는 요인.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석유 그 제품들, 석유화학 제품들 이런 거에서도 이제 똑같은데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느냐 마느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요 증가. 수요가 만약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가가 올라가면 수요 증가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려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수요는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과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원재료 상승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판매가의 가격 인상 분들을 전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기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 복합 정제 마진도 굉장히 많이 변한다. 그런데 지금 2016년 말 2017년까지는 그냥 그 지금 흐름상으로 싱가포르 정제 마진, 복합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맞다. 왜? 중국 쪽의 경기가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고도화율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원유를요. 원유를 가져다가요. 이걸 막 끓여요. 그냥 냄비에 넣고 끓이는 것처럼 막 끓입니다. 끓이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나프타가 나오죠. 납사? 그죠? 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납사 나오고 등유가 다음으로 나오고요. 경유가 나오고 그죠? 여기 이제 휘발유도 나오고요. 나프타하고 같이. 그다음에 벙커CU가 나와요. 이 벙커CU. 이 벙커CU가 뭐냐면 막 이것저것 막 경질유가 아니라 중질유 막 이렇게 그 찌꺼기하고 막 다 섞여 있는 이런 그 기름, 끈덕끈덕한 기름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기름을 다시 한번 정제하는 거. 그게 바로 고도화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끓이면 돼요. 그죠? 끓이면 되는데 한번 끓인 것들에서 나오는 이 찌꺼기를 또 한 번 크래킹 작업들을 통해서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게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 번 제품을 뽑아내고 여기는 저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여기까지 이 첫 번째 끓여가지고 나오는 거는 뭐예요? 거의 본전 아니면 적자예요. 왜냐면 제품 가격이 너무나 떨어지고 막 경쟁이 심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돈을 번다고요. 정유사들이. 그래서 고도화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이제 크랙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 정유사들의 고도화 비율을 보시면은 나중에 투자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현대 오일뱅크가 1등이에요. 39.1%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GS 칼텍스가 34.9%,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23% 정도인데 S오일이 2011년인가요? 뭐 그때 한 17%, 18%로 기억을 하는데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S오일이. 그래서 S오일이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막 그러는 이유가 요런 고도화율 투자가 집중이 되면서 마진폭이 개선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요게 이제 유가하고 싱가포르 크랙 마진, 아까 얘기했던 복합 정제 마진이에요. 이 마진폭들을 좀 보시면은 두바이유입니다. 뭐 아까는 WTI 유가였는데 뭐 똑같아요.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뭐냐면 유가가 떨어지면은요 마진폭이 올라갑니다. 그죠? 유가가 또 떨어지면 마진폭이 올라가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전체적인 이렇게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특징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 정유사들이 뭐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정유사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올 때 기사들을 보시면 복합 정제 마진,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을 뉴스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화학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화학업종을 투자할 때는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화학업종을 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 이것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화학주라든지 이런 것들 단기 매매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 과잉과 그다음에 공급 부족,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몇 년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주가가 큰 상승,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막 LG화학 이런 것들이 50% 막 70% 올라가는 흐름들이 길게 나오고 또 빠질 때는 한 2년 가까이 계속 저점을 갱신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단타를 친다? 이것보다는 화학업종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업종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또 업종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